안녕하세요.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입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강한 동물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 살아남는다고 하죠. 그래서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창업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돈 잘 벌고 규모가 크고 이런 기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얼마나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느냐 하는 그런 그 점포나 기업이 살아남는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뭐 우리 최근에 그 대형 점포들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옛날에 대형 횟집들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사실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이 환경 변화에 잘 이렇게 물을 갈아타지 않은 그 대형 점포들은 많이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008년도 창업시장 동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시장 환경이나 동향을 잘 살피고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이제 가는데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반대쪽으로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008년도 창업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선거가 있으면 시끌벅적하고 장사도 안 됩니다. 뭐 옛날에는 돈 선거를 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됐지만 요즘은 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선거도 끝나고 또 그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음식점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이 잘 된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그 작년에 비해서 좀 창업도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이전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이제 뚜껑을 딱 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죠.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점포 수가 몇 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인구를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인구 수를 얘기를 해주면 다 고개를 그럴 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가. 어떤 사람은 예쁜 점포를 원할 거고, 어떤 사람은 예쁜 거 다 필요 없어. 뭐 돈만 벌면 돼. 그래서 뭐 24시간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5천 투자해서 나 200이면 만족해 할 텐데, 어떤 분은 뭐 5천 투자해서 나 600 안 벌면 안 돼.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또 나의 단점이 뭔가, 장점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소비자입니다. 결국 돈은 소비자들이 지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 말이죠. 나하고 소비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너하고 나하고 딱 1대1로 그래야 하면 되는데, 경쟁자가 있잖아요. 이 경쟁자가 어떻게 내 고객을 뺏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쟁자보다 더 낫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경쟁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올해의 그 전망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데, 한 가지가 이 창업시장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 또 경쟁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라고 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가, 어떻게 소비자들의 그 구미를 맞춰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번 방송에서는 이 창업시장 동향, 우리 경쟁자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창업 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이 가맹거래법이라고 하는 게 강화가 된다라는 건데요. 요즘은 뭐 프랜차이즈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창업을 할 때 뭐 본사가 부실하다, 본사가 사기꾼이다, 뭐 본사한테 당했다, 나는 이렇게 당했어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법이 이제 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정보공개서라는 거를 의무적으로 이제 그 프랜차이즈 창업하기 전에는 주시오, 요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정보공개서를 보고 이 본사에 대한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대표가 뭐 하던 사람인지, 중요한 임원들 경력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는 뭐 내가 그 사람들이 과거에 뭐 어떤 기록이, 어떤 그 경제활동을 했는지, 또 내가 주는 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내가 받는 본사로부터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이 정보공개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창업시장에서 급격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과학적인 경영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입에 풀칠하려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풀칠은 좀 너무 과장되긴 하지만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창업을 딱 하면 뭐 내가 얼마 버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고객은 뭐 이거
내가 얼마 버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정말 대기업을 운영하듯이 정말 계획을 세우고 또 전략을 짜고 경쟁자가 나보다 좀 예쁘네 나는 미소를 더 지어야 되겠네 뭐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경영을 하고 또 뭐 돈이 벌리겠지 손님이 오겠지가 아니라 야 여기서 우리가 창업을 딱 하려고 상권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는 30만 원 벌면 딱 적합해 근데 내가 더 노력을 하면 50만 원까지 벌 수 있겠어 이 50만 원 차익이 나는 20만 원을 어떻게 그러면 메뉴 구성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마케팅 판촉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고 하는 트렌드가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휴대폰으로 미용실에서 문자 오는 거 많이 받으시죠 예,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누구님 생일인데 오늘 머리하러 오면 20% 할인해 드릴게요. 이런 거 오죠. 그죠?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도 또 시즌이 되면 시즌마다 어떤 그 새로운 상품을 낸다든지 또 때때로 어떤 그 고객 사은품이라고 하면서 어떤 그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경영이다. 또 나 혼자 정말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사업을 하면 이제 종업원을 두고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소규모 사업과 관련되는 그 노동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환경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규도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종업원 관리나 선발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제 점점 더 그럴 거고 올해도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특히 이제 창업 시장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음식점이라고 하면 그 주부님들이나 또는 퇴직자분들이 또는 대대로 음식점을 해오셨던 분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정말 뭐 큰 기업들이 이렇게 외식업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더더욱이 노동법에 관련되는 이제 이슈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경영에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적합한 종업원을 선택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소비자들한테 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법규와 관련해서 어떤 처우를 해줄 것인가 또 어떤 동기 유발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뭐 원가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주먹구구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이 소매업이 보면 가장 이 비중이 큰 게 이제 음식점인데 이 음식점과 관련해서 창업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방 부분을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올해도 이런 그 추세들이 더욱 가속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요즘 그 할인점 대형 할인마트에 가서 식품 코너에 가보면 무슨 식품 회사에서 그 생우동 같은 것 또는 스파게티 같은 것들을 집에서 직접 즉석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해서 파는 게 있는데 한번 드셔보셨어요? 네. 사가지 와서 먹어보면 매장에서 내가 먹었던 바로 그 맛이야. 집에서 이게 옛날에는 뭐 그죠 인스턴트 식품 아무래도 맛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할인점에서 사가지고 와서 바로 이렇게 스파게티를 해줘도 엄마 짱이야 애들이 먹고 그런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점점 더 식자재 가공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주방에서 오물조물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이제는 큰 공장에서 소스를 딱 만들어서 또는 딱 그 전처리를 다 해가지고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 배달을 해주면 아르바이트생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CK다, 센츄럴 키친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더 이상 맛으로 차별화를 하기가 별로 힘들다라는 거죠. 저 집에서도 A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소스를 쓰고 있어요. 이 집에서도 A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소스를 쓰고 있어요. 이제는 조금 더 종업원들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냐 이런 문제 또는 맛의 차별화가 적어지고 맛의 평등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지겠습니까? 서비스. 그렇죠. 또 예뻐야 되잖아요. 점포가. 인테리어 그죠? 분위기가 어떠냐 서비스가 어떠냐 또 뭐 얼마나 고객 관리를 잘해주고 내가 자주 가는 저 사람 나 기억하나 안 기억하나 뭐 하다못해 오이 단무지라도 몇 번 더 갖다 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지 그 서비스라든지 또 인테리어라든지 또 점주의 어떤 고객과의 어떤 친밀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도 이걸 잘하는 사람이 대박의 꿈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창업 시장의 동향 중에 하나는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여자 한 사람만 골라야 돼. 여자가 여러 명 있었어. 결혼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누구를 고를까요? 네, 이게 이제 더 선택의 대안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창업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하던 것을 인수해서 창업을 하든지 또 내 개인적으로 내가 독창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내 마음에 맞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창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체인을 하든지, 요 세 가지 방법이 이제 대체적인 방법이었는데, 점점 더 정부에서도 공동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그 발렌타리 체인이라고 합니다. 상호는 같이 쓰지만 뭐 본사에 내는 로얄티나 이런 건 없죠. 그런 이제 창업 방법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고요. 또 노하우 전수라고 해가지고 이 맛집이나 이런 데들이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그거 관심 가져서 해보니까 골치 아프더라 이거죠. 그러려니 나는 맛만 전수해 주겠다. 그리고 알아서 하시라.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노하우 전수 형태의 이제 창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동업하면 망한다. 이게 이제 정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손님들이 와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규모, 또 입지도 좀 좋아야 되고 이런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보면 공동 투자, 공동 창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형태의 다양한 창업 형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그 본사에서 아예 투자를 해주고 능력 있는 경영자가 나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이 위탁 경영, 이런 방식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실버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투자 자본과 또 능력 있고 의욕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열정이 만나가지고 창업이 되는 이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더 좋은 자기 입맛에 맞는 선택을 하기가 쉬워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그 뭐 CK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자인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다 뭘 원하죠? 품격을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 일단 조금 먹고 살만하다, 그죠? 이게 뭐 의식에 별로 족한 뭐 결함이 없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예쁘게 꾸미고 싶어하죠. 예쁜 옷을 입고 싶어하고 나를 예쁘게 가꾸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류층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인간 본능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창업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할 것인가. 간판도 아름답게. 옛날에는 이제 아크릴 간판이나 파나플렉스 간판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간판들 보면요, 재질이 유리, 나무, 뭐 금속,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다양한 형태의 간판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벽면 같은 데도 보면 그냥 이렇게 뭐 미장해가지고 그냥 벽칠한다든지, 아니면 그 목간판, 목공사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멋부리는 게 다였는데, 요즘은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아이디어만 있고 컨셉이 있다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죠. 특히 주부님들이라면 평소에 집안 꾸미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거 잘 꾸미는 분들이 확실히 이렇게 점포 꾸미는 것도 다르고요. 또 집안에서 살림을 야무지게 하는 분들이 확실히 나가면 자기 점포를 운영할 때도 뭐 냉장고가 항상 이렇게 먹지 않은 상한 음식이 많이 있는 주부님들은 집에 가서 똑같아요. 저기 음식점을 해도 냉장고 안에서 선입선출이라고 해서 먼저 넣은 것들을 먼저 꺼내서 쓰고 냉장고 안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음식점 냉장고 열어보면요, 봉지죠, 봉지가 막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옛날에 들어간 거 저 안에서 뭐 썩고 있고, 주방장이 그냥 우유 먹다가 큰 거 하나 사가지고 넣어놨는데 그게 안에서 썩고 있는데, 이 썩으면 곰팡이균이 또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결하고 아름다움하고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부지런한 거하고 또 아름다운 것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오늘 다 아름답게 하고 오셨는데 부지런하니까 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오시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뭐가 아름다워야 될까요? 사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이 점주님들 옷차림새 같은 거, 이런 거, 저게 추리닝인지 어젯밤에 저거 입고 자다 나온 건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돋보이고 싶은 어떤 이런 욕구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누구나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람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 사실은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점포에 갔을 때, 여러분 미용실에 안 가보세요. 미용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머리는 엉망이야. 그죠?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아무래도 자기 머리를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이 미용 솜씨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옷집에 갔어요. 자기 옷을 이거 뭐 보니까 전혀 안 맞아.
이러면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역시. 그래서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늘 이렇게 움직이면서 손님 속에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손님들한테 시각으로 딱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유니폼. 저는 사실 저도 참 못 꾸며요. 예. 생긴 대로 살고 말 거야.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서비스 업종에 가보면 머리는 반드시 단정하게 해서 우리 그 왜 스튜디오스들 보면 단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묶고 있죠. 이런 것들 손톱에 매니큐어 못 바르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음식하는 사람이 뭐 목걸이 뭐 이렇게 주렁주렁 긁고 그죠?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이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창업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프랜차이즈 본사들 있죠. 예. 근데 그게 하고 싶어. 보니까 장사가 엄청 잘 돼. 가서 저도 가맹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갔는데 벌써 찼습니다. 이런 대답 듣기 십상입니다.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은 상권을 독점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해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올해 그 지난해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한 이 바람이 이런 브랜드들이 다 브랜드 전략을 쓰면서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믿음이 가겠죠.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본사에서 하는 것보다 정말 물류도 잘 되어 있고 제조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숙련되어 있는 이 슈퍼바이저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가서 지도를 척척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본사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창업의 기회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래된 브랜드에서 신뢰는 가는데 아까 제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갔더니 완전 구식이야. 저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고객이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죠? 창업하려고 한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손님들이 올까? 그런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런 브랜드들이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브랜딩을 다시 이제 이 리바이탈, 재활성화, 새로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움직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창업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판매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뭘 하나 만들어서 이게 지금 자켓을 내가 집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양품점에만 갔다가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 사실 내 소득이 한정이 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어느 날 연락 와서 아 이경희 씨 당신 굉장히 독특하게 옷을 잘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홈쇼핑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 팔아봅시다. 또 좀 이따 어느 유명한 쇼핑몰에서 전화 갔어요. 아 그 홈쇼핑 나온 거 봤던데 디자인 괜찮던데요. 우리 한번 팔아봅시다. 이게 또 전화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판매 채널 다양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했어요. 굉장히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음식점의 한계 매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점주가 아무리 다양한 노력을 해도 그 매출 이상은 안 오르는 거야. 그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주로 음식점은 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지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소예요. 앞에 점포 앞에 손님들이 바글바글해. 근데 작아 점포가. 이게 월세는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들어가면 사실은 입지가 좋아서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점심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테이블이 돌아야 되는데 테이블이 딱 10개야. 10테이블 이상은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저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참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집에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이 찌개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찌개집에서 이 소스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굉장히 점포는 하나밖에 없는 유명한 음식점이 있는데 홈쇼핑에서 자기네 제품을 가공품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매출이 20억 넘게 올랐어요. 이건 뭐 매장에서 올리는 매출보다 더 낫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이제 지나가다 보면 그 주방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그런 점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이후부터는 더 심화가 될 텐데 이 매장을 옛날에는 들어와야지만 사갈 수 있었는데 특히 이제 주부님들 유동이 많거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는 음식점들 중에 테이크아웃으로 이 주방을 앞쪽으로 뽑아가지고 이게 반찬 형태로도 이렇게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식품 회사에서 사가지고 왔더니 매장에서 먹은 거하고 똑같은 맛을 인스턴트로 내가 사가지고 와서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런 형태에서 테이크아웃이라든지 또는 매장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올해에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트렌드 중에 하나가 메스티지와 저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메스티지와 저가. 메스티지라고 하는 거는 대중적인 명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사려고 보니까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비싸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품격이나 뭐 질이나 이런 것들은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른 말로 했을 때는 뉴 럭셔리 브랜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럭셔리다 딱 했을 때는 상위 5% 계층만 살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뉴 럭셔리다. 그거는 상위 한 50% 정도가 되는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이 대중적인 가격보다 비싼 게 이제 메스티지인데 실제로 이렇게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점 분야에서는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냐면 이 국내산과 수입산의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깃집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고기가 국산이냐 이제 그 수입산이냐에 따라서 메스티지 정도의 가격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저가로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저가형으로 갈 때는 이 몇 가지 갖춰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형인데 너무 입지가 나쁘다든지 뭐 이런 데서는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데 박리담회가 좀 힘들겠죠, 그죠? 또 메스티지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점포도 뭐 엉망진창으로 꾸며놓고 간만 높게 부르면 누가 들어와서 먹습니까? 인테리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그러니까 음식만 이게 가격만 메시지로 받는 게 아니라 나머지 주변 여건들을 다 메시지 형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업을 하실 분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그 잘 선택을 해야 된다. 판매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업종은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백화점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로드샵이나 또 이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점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이 이 대형 할인점이나 이 백화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그거죠. 그래서 어떤 가격대가 있는 이런 제품들 중에 상당수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 판매 업종에서는 요즘 이제 중국산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웬만하면 다 중국에다 이제 이 그 소싱을 해서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기 컨셉을 잘 가지고 그렇죠. 자기 컨셉을 잘 가지고 저가로 이렇게 판매하는 판매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표적인 게 이 지하철역 나오다 보면 종류가 다양해지죠. 뭐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이 니트를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브랜드화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를 봤는데 사실 뭐 니트만 전문적으로 살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저기 한번 가서 쇼핑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시면 속옷하고 잠옷하고 홈웨어만 아주 저렴한 가격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업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그 마찬가지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뭐 화장품은 이미 많이 보셨죠, 그죠? 뭐 그런 것들. 또 이제는 아마 그 우리 그 홈 인테리어 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중국산은 굉장히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홈 인테리어 소품점이나 이런 것들도 판매 업종으로 해서 가격 파괴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 고가로 갈 것인가 저가로 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교육사업 특히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교육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수정예로 해가지고 조금 비싸게 받으면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는 형태와 아주 이제 저렴하게 이렇게 방문형으로 한다든지 해서 풀어내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장업을 하셔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장업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올해 장업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동향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오랫동안 장업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시장은 항상 변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변화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파도가 없는 바다를 생각할 수 있나요? 파도가 없으면 아마 지구의 기후라든지 이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망가지겠죠, 그죠? 파도는 항상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어 있죠.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장업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중심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이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유능한 서퍼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서핑보드 타면 잘 타는 사람들은 파도가 높으면 더 재미있죠. 저같이 뭐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은 요만한 파도에도 벌벌 떨죠. 그래서 바로 그런 장업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성공을 꿈꾸고 실제로 그 성공을 쟁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